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스키마 최적화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분석해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한 다음에 백엔드와 IoT 서버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구조에서는 하우스 한 개당 여러 개 액추에이터 디바이스가 붙을 수 있었죠. 자, 근데 액추에이터 디바이스당 스테이터스가 있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 안에는 모드라는 게 있었고요. 오토와 매뉴얼로 나누지만 여기서 한 개에 해당하는 오토와 매뉴얼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어를 할 건데 한 개의 형태로 모드를 제어해서 여러 개의 수동과 자동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를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우스 단위로 통일되는 모드가 각 액추에이터마다 중복해서 저장이 됐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 테이블이 단순 상태만 저장하는 걸 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테이블이 돼버렸고 LED 밝기 조절 같은 기능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이트니스 같은 여기에 있는 스테이터스에 있는 컬럼 값들이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됐죠. 그럼 데이터 일관성을 맞출 수 있게 됐고요. 3개의 액추에이터는 모두를 한 개로 사용해서 동시에 업데이트가 가능한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선된 구조를 통해서 하우스 안에다가 컨트롤 모드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is on을 통해서 액추에이터 디바이스를 여기다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드에 대한 중복이 제거되고 쿼리 수도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한 단수나 조인이 제거가 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그레이션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제거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링키에 대한 체크섬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텝 1으로 해서 하우스에 컨트롤 모드 컬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SQL을 실행시켰습니다. 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서 액추에이터 디바이스 테이블에 is on 컬럼을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전에 추가했던 게 있어서 is on에 해당하는 컬럼이 있다고 뜨네요. 자, 없으신 분들 추가해 주시면 되고 스텝 3에서는 기존의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set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에 있는 모드를 하우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테이블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통해서 1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폴린의 키, 체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0으로 만들어주면은 해당하는 FK들이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테이블이 지워졌고요. 여기서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 on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했으니까 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해 볼 거고요. 하우스에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은 이렇게 오토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하우스당 컨트롤 모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s device를 통해서 is on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이제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실행을 시켜보면 각 1번 하우스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 ID 값이 있고 여기서 액추에이터 타입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is on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on인지 open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쿼리문으로 조회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백엔드 코드의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VS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액추에이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액추에이터 서비스를 찾아서 제가 코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변경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하우스 조회하는 부분인데요. is on이 추가됐고 left join 돼 있던 걸 inner join을 통해서 하우스와 하우스의 ID 값을 조인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제거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액추에이터 상태값을 조회하는 부분에서도 여기서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 제거되고 조인 구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모드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스테이터스 쿼리 부분과 스테이터스 파라미터 부분이 없어졌고요. 단순하게 쿼리를 통해서 조회하는 하우스 쿼리와 그 다음에 하우스 리절트, 하우스 ID 값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모드, 쿼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스테이터스 해당하는 쿼리를 하우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끔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바뀐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 IO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emit 액추에이터 업데이트 하는 부분에서 액추에이터 값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 특정 하우스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우스 아이디가 들어가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emit 액추에이터 업데이트 부분과 온오프에 해당하는 명령시 액추에이터만 전송하는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IoT 서버에서 컨트롤러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위쪽부터 살펴보면은 두 번째 해당하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상태 값을 액추에이터 디바이스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원래는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스테이터스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해당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쿼리문을 작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부분에 실행 성공 시에만 작동하는 부분에 스테이터스라고 원래 기존에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부분으로 바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조인도 안 걸어도 되고 업데이트가 바로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론트로 넘어가 볼 텐데 프론트에서는 체인지 모드 부분만 바뀌게 됐고요. 하우스의 첫 번째 액추에이터 모드로 변경을 요청하고 백엔드에서 같은 하우스의 모든 액추에이터의 상태 값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모드 텍스트를 통해서 오토와 자동, 수동을 감지했었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ID 값을 하드코딩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포스트 동작을 통해서 여기서 first actuator ID 값과 그 다음에 컨트롤 모드를 변경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모드가 변경됐을 때 하우스 내의 모든 액추에이터 값이 변경되는 형태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서버를 모두 다 실행시켜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는 백엔드 먼저 실행시켜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oT 서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IoT 서버는 이렇게 실행시켜 주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프론트엔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를 통해서 모두 다 실행시켜 주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연결된 거 확인됐으면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화면으로 넘어와서 하우스를 선택한 부분입니다. 액추에이터 제어 부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자동 모드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수동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보드에서 수동 모드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펜을 온 시켰을 때 펜이 이제 다시 온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LED도 온 시켜보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오프에 대해서는 동작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LED의 오프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과 특정 해당하는 스테이터스에 대한 테이블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원칙을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고요. 그 마이그레이션 중에는 하우스 테이블에 컨트롤 모드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디바이스에 is1, 액추에이터 스테이터스 테이블은 제거를 한 상태에서 백엔드 IoT 서버가 코드가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드 변경 테스트를 성공했고 액추에이터 제어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socket.io 확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받아지는 것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는 임계값을 기반으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액추에이터 상태값을 통해서 온오프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